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새로운 포맷으로 꾸며보고 있는 호우 시절. 저번 달에 저희는 1993년 3월 새롭게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로 현대사를 그렇죠. 나눠봤었죠. 오늘 새로운 방송으로 경제는 확실하게. 오늘 성대모사 약간 물이 올랐네. 네. 오늘은 거기에서 한 달을 더 나아가서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1993년 4월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조지프님, 경제는 1993년 4월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저 지금 아예 모르고 있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나눌 때는 하나회라는 네. 아주 굵직한 사건이 있었고 사실 네. 하나회 척결은 김영삼 대통령의 뭐 공과 중에서 아주 뭐 1타 2타에 꼽히는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다루기가 좀 편했는데 주제가 딱 정해져 있죠. 네. 근데 4월부터 이제 보니까 야 이거 앞으로 매달 어떻게 하냐 약간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지프님은 조그만 거 하나만 그냥 갖고 와도 분명히 썰을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꼭 93년 4월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어떤 4월의 이야기를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예전 시대에. 근데 요번엔 그래도 93년 4월에 있었던 일을 그 언저리다. 뭐 다음을 위한 제가 좀 밑밥을 좀 깔고 오늘은 4월이다. 좀 그러면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다 보면 나올 것 같고 원우 씨 어릴 때 신문 봤어요? 전 봤죠. 저는 신문을 집에서? 꽤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새로 쓰기였잖아요. 네, 신문 저희 구독했었어요. 무슨 신문 봤어요? 중앙일보 봤었어요. 중앙일보. 그다음에 국민일보 봤었고. 국민일보. 2개 봤었어요, 저희는. 저희도 뭐 조선, 동아, 뭐 국민 뭐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거든요. 이때만 해도 석간 신문들이 좀 있었어요. 조간 신문이 있고 석간 신문이 있었어요. 저녁에 나오는 신문. 지금 문화일보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문화일보밖에 없어요. 근데 93년 4월에 동아일보가 석간에서 조간으로 바뀌어요. 진짜? 그럼 동아일보 원래 석간이었어요? 석간이었던 거지. 그렇구나.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저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뭐 기자 양반이지만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랬구나. 그래서 어떤 석간에서 조간화되고 있는 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1981년에 미국에서 워싱턴 스타라는 신문이, 미국은 원래 이렇게 지역 신문들이 있잖아요. 원래 뉴욕타임스 이런 거 다 지역 신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워싱턴 스타라는 석간 신문이 폐간을 합니다. 1981년에. 그러니까 1993년보다도 무려 12년 전이죠. 워싱턴 포스트라고 해서 지금도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신문 언론사인데 워싱턴 포스트와 사실 쌍벽을 이루던 지역 신문이래요. 워싱턴 스타가. 근데 워싱턴 포스트는 조간, 워싱턴 스타는 석간이었거든요. 그러다 워싱턴 스타의 폐간이 굉장히 상징적인 여파로 드러난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제가 이제 남아있는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석간 신문의 조간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조간 전환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당시에 올렸던 기사가 있습니다. 일종의 칼럼이 있어요. 되게 동종업계에 대한. 그렇죠. 이때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가 지금의 매경이죠. 매일경제가 같이 조간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해요. 조간 우위론을 펴는 사람들은 교통난으로 인하여 발송 시간이 지연되고 배달 조직의 인건비 상승, 저녁 시간대는 TV 뉴스 시청 등으로 인하여 독자층이 이탈하고, 즉 TV 뉴스가 이제 그만큼 막 확대되고 있는 9시 뉴스가 이제 경쟁 상대인 거죠. 신문과 방송에. 이미 말씀드린 미국의 사례들을 들어서 석간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앙일보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은 국토 면적이 비교도 되지 않는 큰 나라고 이걸 국내랑 비교해서 보는 거는 좀 현실적인 비교가 아니다. 그리고 남아도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아도는 부녀자 인력을 활용하면 실제로 지금 칼럼에 실린 내용이에요. 남아도는 부녀자 인력을 활용하면 큰 인건비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논지를 펴요. 쉽게 말하면 부녀자는 되게 싸게 쓸 수 있는 인력이다. 30년 전에 아주 아득한 이식과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대목인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기사를 읽는데. 웃긴다. 그러니까 근데 이 칼럼을 쓴 취지는 뭐예요? 그래서 석간 신문의 시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너네 그 섣부른 결정일 거다. 후회할 거다. 근데 이런 칼럼이, 그러니까 경쟁사의 칼럼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기자협회보도 아니고 중앙일보에 나오는데
이 기사의 말미에 따르면 네. 조간신문의 종수가 너무 많아질 거다. 그래서 경쟁이 과열될 거다. 독자들이 바쁜 아침 시간에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게 된 반면 수가 줄어든 석간신문은 상대적으로 높은 열독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되리라는 전망을 해요. 그럼 지네가 석간으로 하지. 기사가 아니라 정신승리인데. 네. 그리고 이런 표현까지 이거 진짜 합니다. 웃긴다. 특히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네. 오후 시간에 차분하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이점까지 갖췄으니 네. 석간신문은 지금보다 훨씬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원우 씨가 지들이 석간신문 하는데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중앙일보가 석간신문이야 이때는. 그러니까 아니 뭐야 그러면? 우리는 석간 계속 할 거야. 석간 유지할 이거구나. 거야.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유지하고 싶었지만 불과 2년 뒤에 95년 4월에 2년이면 오래 버텼네요. 네. 조간신문으로 전환을 합니다. 아니 근데 중앙일보도 너무 놀라운 게 석간신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네요. 이때는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합일간지는 문화일보랑 내일신문 정도만 운영 중이고요. 네네. 대다수의 신문은 조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찾아보니까 네. 아직도 조석간을 모두 운영하는 신문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일보만 90년대에 조석간을 동시에 잠시 진행했다가 다시 조간으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조간의 대사가 된 거죠. 밀물 속에서 됐는데 이때 이 90년대 초만 해도 중앙, 동아, 경향, 국민, 매경 등이 다 석간 발행체제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도 우리가 봤던 국민은 그 이후에 봤던 걸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조간으로 봤으면.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들을 나왔었고 제가 사실 이걸 갖고 왔던 건 아무래도 석간신문이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 게 TV 방송사 메인 뉴스의 등장인 거예요. 그렇지. 컬러 TV가 80년대에 보급되고 1가구 1TV 체제. 이거 너무 옛날 시대 같은 유물 시대 같은데. 그런 코너예요. 사실 우리도 1가구 1TV 우린 다 컬러 TV 세대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 때도 좀 옛날 얘기 같았는데 9시 뉴스나 8시 뉴스랑 시간대가 맞물리다 보니까 분명히 경쟁력 저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 계기로 언론 시장이 90년대에 체제 변환이 불가피했다. 요게 좀 재밌는 거죠. 93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근데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원우 씨가 이제 기자라는 본업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저 호시절 본업 아무튼 한국의 언론 환경이나 미디어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까? 이게 좀 전 흥미로운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이신문의 격돌이었고 이게 라이벌 체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고 너무 넓어. 모바일 시대에서 마주하는 여러 매체들이 모두가 다 경쟁자가 된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 아니 우리 같은 인간들도 여기서 지금 호구 시절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1인을 넘어서 챗GPT가 요새 난리잖아요. AI까지 이제 가시화된 우리의 경쟁 체제가 되면서 경쟁의 심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른바 미디어 대항해 시대다. 그렇지. 이게 저는 제가 93년 4월의 사건을 갖고 와서 어떤 동아일보의 어떤 조간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해보면 재밌지 않나. 저희 같은 구닥다리들도 이렇게 반발 정도 걸치고 있는데 원우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미디어 어떻게 구도가 바뀔 건지.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들으면서 93년도 4월의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석간을 만드는 거랑 조간을 만드는 게 사실은 만드는 입장에서는 석간이 좀 편할 거예요. 그치. 왜냐면 일반 회사원들이랑 루틴이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조간은 여러분들 만들려면은 밤 11시 정도 돼야 겨우 퇴근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일반 사람들이랑 달라요. 일상을 살아가는 루틴이.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하니까 그런데 실시간으로 올려버리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물류나 이런 것도 빨리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그 윤전기 돌린다고 하죠. 거기다가 그 원본을 던지거나 할 때도 빨리빨리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속도감이나 이런 게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미국이 지역 신문이 성장한 이유도 그거예요. 배달이 운송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운송 문제가 되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도 되기 전이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에서는 당연히 석간이 더 만들기 편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저녁에 사람들이 아무도 뉴스를 안 봐. 신문을 안 읽어. 다 뉴스를 보는 거예요. TV 시대가 가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랑 똑같은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아까 챗 GPT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거를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근데 아직까지 지금 4.0은 어떻게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주 전에 해봤을 때 기준으로는 이 친구가 아직까지는 헛소리를 많이 해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예를 들면 그거 아세요?
뭐 세종대왕의 아이패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하면 세종대왕의 아이패드 던짐 사건은 뭐 세종 몇 년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세종대왕이 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이패드를 던진 사건을 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이 잘못되는구나. 근데 반면에 제가 놀랐던 건 이런 거예요. 테드창 스타일로 단편 소설 하나 써줘. 이러면 씁니다. 뭔가를 써요. 뭐 시간에 잃어버린 고리 이런 말을 네. 하면서 막 써요. 켄 리우 스타일로 소설 하나 써봐. 써줍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플롯이 나와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재밌거나 이렇진 않은데 네. 그 문체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오, 신기하네. 그래서 그다음에 요새 AI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네. 이런 거는 지금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그쵸. 위협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 사실관계 취합하는 거에 문제가 많지만 예를 들면 저도 증권부 기자니까 매일매일 마감 시황이라는 걸 쓰거든요. 요거는 그 기사의 틀은 맨날 똑같아요. 오늘 코스피 몇이었고 얼마 올랐고 뭐가 올랐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거는 챗 GPT가 훨씬 잘할 수 있죠. 이건 매일매일 숫자만 갈아 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환될 거라고 봐요. 이미 파이낸셜 뉴스를 포함해서 몇몇 매체들은 지금 챗 GPT 이전부터도 AI 기자라고 해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는 게 우리 생각보다 되게 빠를 거고. 미디어 환경의 인력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비단 미디어만이 아니라 지금 그쵸. 챗 GPT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툴을 얻게 된 거에 지금 비견될 만한 그쵸. 충격이다. 이제 뭐 그리고 뭐 MS에서 나오는 네.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하면 이제 그것도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뭐 어디다가 내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효과를 처음에 딱 선점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SM까지 그치. 인수한 거잖아요. 그치. 그런 기회가 한번 또 열릴 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MS랑 구글도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게 구글이 지금까지는 되게 많이 우위를 점해 왔는데 한 20년 동안 MS가 다시 역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챗 GPT 개발을 되게 주도적으로 해왔고 그 빙이라고 하는 걔네들의 그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에다가 GPT를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 네트워크 효과를 지금 누리려고 하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거의 정말 전쟁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엄청난 핫 이슈고 뭐 미디어 시장도 그 중에 이제 그거 하나인 거죠. 네. 되게 큰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 같다. 뭐 사실 사무직계 인력에 있어서도 대체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맞아요. 이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네. 뭐 짧게나마 원호 씨의 생존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갖는 거죠. 음. 내 관점을 갖는 글을 쓰는 거. 음. 그런 시야를 가진 방송을 하는 거. 그거밖에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저작권, IP의 문제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밖에 남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고 그쵸.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소스를 가지고 오히려 챗 GPT를 이용해서 더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챗 GPT로 상징되는 AI를 네네.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네. 결국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내가 어떤 질문을 잘할 수 있느냐가 사실 결국은 내 실력을 대변하는 걸 것 같고. 맞아요. 그거는 결국은 맥락에 대한 이해를 맞아요.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맥락을 길러낼 것인가? 그럼 다시 그 부분은 또 결국은 어떤 고전적인 학습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맞아.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통찰을 갖느냐. 네. 결국은 이렇게 어떤 인간의 기술적인 능력들이 대체될 때 사유의 깊이가 네. 결국 그 사람의 가치를 저울질한다. 네. 라는 생각을 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셀링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알리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 지식을 넘어서 네. 고민하는 과정에 대한 부지런히 그걸 팔로우하는 게 우리가 오히려 더 챗GPT나 AI랑 구별될 수 있는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3년 4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동아일보의 조간신문 전환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 93년 4월 달에 또 언론계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제 기사 실명제라는 게 도입이 돼요. 어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전까지는 동아일보의 기사라고 하면 그냥 누가 썼는지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동아일보의 기사인 거야.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무슨 기자라고 그쵸. 실명을 딱딱 박아주는 게 슬래시하고 시작된 거죠. 그게 여러분들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바이라인이 달린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되게 엄청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 개인의 팬들도 생기고 기자 개인이 이제 자기만의 개성을 담아서 문체를 하는 것도 그쵸. 생긴 거잖아요. 네. 그 변곡점에서 결국 살아남는 거는 자기만의 어떤 특성과 개성인 거고 구축된. 네.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사유와 네. 사색이 전반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네. 했을 때 아까 너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신 게 이제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챗 GPT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맥락을 잘 쫓지 못하고 뭔가 나만의 어떤 캐릭터가 없는 그런 질문밖에 던지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 아이패드 던진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글 쓰는 그렇게 노동자가 되어버리는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네. 지금도 요새 최근에 AI가 그려주는 그림에 대해서 네.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네. 이미 어떤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사람을 합성한 그림에 대해서 네. 사진처럼 합성하는 그림에 대해서 야 이거 약간 AI가 한 것 같아 그쵸. 라고 하는 것들이 벌써 생겨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보컬로이드라고 해서 기계가 부른 노래는 좀 다른 것처럼 네. 물론 그 격차마저도 언젠가는 메워지겠지만 네. 결국에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그런 인간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회를 잡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이 들어요. 운용의 영역 네. 아니면 사유의 영역까지 내어주면 네. 저는 아직까지는 좀 공포예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매트릭스 얘기하면서 좀 나눴던 맞아요. 것처럼 네. 저는 아직까지는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네. 좀 그게 지금 공포로 다가오는데 다가올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해서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뭐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인식하게 될 건지 이런 것 좀 기회가 되면 얘기해 보죠. 좋습니다. 네. 아주 93년 얘기해서 상당히 폭넓은 얘기까지 다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목요일에는 원호 씨가 준비한 그때 그 시절의 음악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